사업자 등록증 내면 좋다는데 그냥 다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프리랜서인데. 그 프리랜서 다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다 발급 가능하다면서요. 하지만 안 내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분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그냥 보시고 아 나구나 그러면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내세요. 안녕하세요, 로뎀세무 법인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면 좋은 세무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프리랜서한테 좀 특화를 시켜볼게요. 제가 프리랜서 영상들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질문 많이 달리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 세무법인에 문의 많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업종이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 그 이익이 극화되는가, 혜택이 커지는가. 저희가 이제 질문 받다 보면은 이 업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업종은 빨리 사업자 등록증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분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내셔라. 그냥 답을 내려 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고 아 나구나. 그러면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일단은 이런 분들은 끝까지 보시라고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컴퓨터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인데 나 컨설팅 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자를 지원해주는 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있다.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이 영상 제발 끝까지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은 이 영상은 가볍게 다시 한번 프리랜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2024년 연말까지 프리랜서들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면 좋으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서서 제가 그 전 영상이죠. 이번에 창업 가면, 그 중소기업 창업 가면 개정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5년 1월 1일.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나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25년에 이거 분명히 또 25년에 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그럼 25년에 내는 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근데 24년에 혜택이 더 좋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영상 한번 보시고 24년에 사업자 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게 공감이 되시면 올해 사업자 내는 거 너무 좋다. 네, 일단 프리랜서란 뭐냐, 이거 설명 많이 드렸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 종속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 쓴 적 없다. 그러면 프리랜서예요. 우리 감독님 촬영해 주시는데 우리 감독님은 사업자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 없어요. 근데 로뎀세무법인과 일을 하실 때 페이를 받으셔야 되잖아. 그러면 저는 프리랜서로 드릴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 처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어요. 그럼 똑같죠?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시면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상호 걸고 사업하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도 그냥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 자 그냥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오해하시는 게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법이나 회계에서는 그분은 그냥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세금 신고 차원에서는 그렇게 일단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감독님 케이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도 원하면 언제든지 사업자를 낼 수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나는 원래 세법상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국세청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러 가면 언제든지 사업자를 낼 수 있다. 프리랜서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누가 발급하면 좋을까? 제가 이거 블로그에다가 업종표 쫙 나열을 해놨어요. 예쁘게 표로도 정리해놨는데 프리랜서 업종 굉장히 많아요. 세법에서 정의한 업종들이. 하지만 다 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추려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너무 좋은 업종들이 숨어 있다. 일단 첫 번째, 창업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그냥 내셔라. 창업세액 감면 받으면은 프리랜서로는 제가 이제 그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뭐 컴퓨터 IT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집중하셔라. 왜냐?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중소기업 창업세액감면이라는 걸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면 내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세법에서는 혜택을 안 줘요. 왜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이 법에서 창업감면, 이게 창업이잖아요. 창업을 해야만 감면을 해주거든요. 창업의 행위를 전제 조건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내가 프리랜서로는 못 받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순간 나는 창업을 했고 나는 중소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업종들이 네, 제가 블로그에 열심히 써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창업감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나 관련 영상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세요. 근데 아마 우리 그 편집자님이 또 아마 링크도 밑에 한번 태워주실 거예요. 한번 보셔요, 같이. 그러면 볼게요.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 첫 번째, 컴퓨터로 일하시는 분들. 이게 폭이 넓으니까 여기서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면서 뭐 어플 만드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어디 뭐 회사 가셔가지고 컴퓨터로 그 관련된 회사 소프트웨어 만들어주신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프리랜서 진짜 많아요. 사업자 되세요, 제발. 그리고 시스템 통합이나 관리업 하시는 분들, 그 회사 가서 시스템 관리해 주시거나 통합 관리해 주시는 분들 있어요. 프리랜서 진짜 많아요. 억 단위로 돈 버시는 분들인데도 사업자 제발 좀 내세요. 두 번째, 컴퓨터 일을 하시는데 영상물이나 오디오물 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제가 마포 쪽 가서 이거 이제 계약 도와드리고 한 데도 있었어요. 뭐 프로덕션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 밑에 프리랜서 진짜 많아요. 그죠? 그 회사는 법인인데 거기서 일을 해서 하청받아서 일하시는 분들 다 프리랜서예요. 거기 프로덕션 법인 밑에 소속된 프리랜서 진짜 많더라고요. 다 하청 관계잖아요. 이런 분들 다 사업자 만드셔도 돼요.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서 그 회사랑 계약관계 만드시면 창업가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영상계열 쪽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발. 네, 사업자 등록증 만드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유튜버 분들도 많죠. 근데 이거 콘텐츠라고 해서 꼭 유튜버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영상물을 기획해서 그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꼭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자. 단편적 이제 이슈로 또 하나 이번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수익 발생하는데 사업자 없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액인데 뭐 1년에 2억, 3억 이렇게 정산 받으시는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 하셨어요. 사업자 등록증 있었으면 이분 지역 수도권 바뀌었어요. 그리고 청년이셨어요. 세금 안 나왔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더니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평소에. 그냥 5월 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구나. 국세청에서 안 내면 날라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 정보 캐치하셨죠? 사업자 등록증 내서 관리하세요. 제발. 그리고 또 제가 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자 내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대표적인 게 광고 기획하시는 분들, 광고 대행사들, 이런 분들 이제 이게 아직 내가 시작이 미약하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프리랜서로 기업들이랑 계약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사업자 등록증 내세요. 사업자 등록증 내서 기업들이랑 회사들이랑 컨택하세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 감면 가능하다. 광고 대행 하시는 분들도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 경영 컨설팅, 뭐 여러 가지 컨설팅 많죠. 뭐 인사, 뭐 시장 관리 이런 거 사실 좀 기업에서 약하면은 전문 컨설팅 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이쪽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자문 받아요. 이거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이것도 오해하시는 게 그럼 경영 지도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업종 경영 지도사 아닌 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되세요. 프리랜서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이에요. 뭐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 뭐 그리고 매니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최근에 요청 오신 분, 번역하시는 분들, 통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프리랜서로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가능하다. 그리고 또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라는 업종도 창업 감면이 돼요. 이게 뭐냐? 사업 지원 이게 뭐냐? 이게 말이 어려울 뿐이지 이해를 하면 쉬워요.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서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시장 조사나 아니면 뭐 텔레마케팅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사업, 예를 들어서 직원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를 하청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지원해 준다 그래요. 누군가의 사업을 지원해서 하시는 분들을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쉽죠? 사업을 지원한다. 누군가의 사업을 지원해 준다. 대표적으로 문서 작성해 주시거나 뭐 텔레마케팅, 시장조사 이런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된다. 물론 창업 중소기업 세액하면 보면은 업종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추린 거예요. 이 업종 중에서 프리랜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업종이다. 뭐 컴퓨터, 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프리랜서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내보자. 근데 반대로 안 되시는 분들, 안 되시는데 저 창업 가면 돼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배우도 있으셨어요? 작곡가, 모델, 뭐 가수, 성악가 이런 분들을 자영예술가라고 해요. 예술가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업자 내셔도 안 되게끔 세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분들 참 고수익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사업자 내도 혜택 없다. 그리고 학원 강사도 참 많죠. 학원 강사도 프리랜서로 참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 사업자 내셔도 감면받기는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학원 강사가 네. 사업자를 내시고 네. 유튜브를 찍어서 그걸 올리는 수익이요? 아, 그거는 또 괜찮아요. 학원 강사인데 그거는 뭐 감독님 잘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콘텐츠 제작이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걸 만드는 건 컴퓨터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학원 강사일 이런 것들은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이에요. 네. 뭐 화가, 방문 판매원 이것도 참 많으시고 그리고 간병인 이런 분들은 좀 감면이 안 되는 업종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에 내도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세법이라는 게 딱 들어맞아야지만 감면을 적용을 해줘요. 네, 여기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분 계실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는요? 진짜 많거든요. 미용실에 헤어 디자이너로 들어가신 분들 다 프리랜서죠. 프리랜서로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쉽게도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미용실이랑 계약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근데 내가 미용실을 개업해서 미용실을 내면은 괜찮아요. 그때는 창업 감면이 가능해요. 뭐 보험 설계사, 뭐 배우 이런 분들은 내가 실제로 개업을 해도 뭐 공간을 빌려서 개업을 해도 안 되지만 이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내가 공간을 빌려서 미용실업을 개업을 하신다면은 이때는 가능해요. 네,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이니까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유형 2.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원, 이게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됐으면 사업자를 무조건 내셔야 돼요.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은 4대 보험 공단에 그 직원에 대한 취득 신고가 안 돼요. 왜냐? 그거를 성립할 수 있는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려면 꼭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내가 프리랜서인데 내가 좀 업무가 많아서 일을 좀 하청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감독님은 큰 법인이시지만 예를 들어서 아직도 그냥 프리랜서라고 해볼게요. 근데 편집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후배 뭐 한 명 불러다가 썼어요. 근데 이거는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를 고용한 거거든요. 하청을 준 거거든요. 4대 보험 가입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프리랜서가 프리랜서한테 하청 주는 이 관계는 괜찮다. 이 사람을 한 번만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게 아니고 계속 내 지시를 따라야 되고 출근 시간도 정해지고 월급도 딱 정해졌어요. 이거는 근로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직원을 아예 채용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권장을 드릴게요. 너무 고소득이에요. 창업 감면도 안 돼요. 4대 보험 직원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프리랜서인데.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헤어 디자이너인데 내가 어딘가에 종속이 됐어요. 근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뭐 1년에 막 2, 3억씩 벌어요. 이러면 고민도 해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설계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 다이렉트로 연계된 설계사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내도 의미 없거든요. 근데 그 대리점이나 이런 데 연계되신 보험 설계사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내서 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너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내시는 거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득 관리하기가
프리랜서일 때보다 훨씬 용이해요. 왜냐, 첫 번째, 사업자 카드를 내가 홈택스에 등록하는 행위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업자 카드를 평상시에 등록을 해놓고 내가 소득 관리를 해요. 아, 내가 사업 관련돼서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내가 사업용 카드로 이만큼 지출을 했구나. 프리랜서 분들 대부분 카드로 사업용 카드 지출하잖아요. 대부분 단신의 몸으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용 카드 평상시에 홈택스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그 평상시에 가결산이라는 것도 받아봐야 돼요. 이전 영상이 가결산 영상이었죠. 고수익자들은 가결산을 통해서 내 평상시의 소득을 알아야 되는데 프리랜서는 이 작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프리랜서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업체에서 나한테 3.3% 떼고 그냥 주잖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알고 싶다고 바로바로 보이는 자료도 아니고, 그럼 내가 이달에 얼마 벌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내가 비용 얼마나 지출했는지도 평상시에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결산하고 내가 평상시에 관리받을 거면은 사업자 등록증 내놓고 그런 거를 세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파악해 나가는 것도 너무 좋다. 그래서 고소득 프리랜서라면 소득 관리를 위해서라도 사업자를 내보는 거 어떨까? 저는 이렇게 권장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연 수입이 7,500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복식장부 대상자로 돌아가 버려요. 예, 세금 신고 의무가. 뭐 어려울 수는 있는데 편하게 설명드리면 복식장부 대상자가 되면 그냥 기업처럼 신고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처럼, 프리랜서도. 제가 프리랜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사업하는 사람처럼 신고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7,500 넘어가시는 고소득 프리랜서 분들 사업자 등록증 내보는 거 고민해보자. 요약하면 감면받는다. 이거 그냥 내셔라. 네, 감면받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4대 보험 직원 채용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셔야 된다. 4대 보험 직원을 채용해야 되니까. 세 번째, 내가 너무 돈을 많이 버는 프리랜서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사업자 등록증 내면 좋다는데 그냥 다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프리랜서인데. 그 프리랜서 다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다 발급 가능하다면서요. 하지만 안 내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거는 업체랑 뭔가 약속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직원을 이게 프리랜서 직원한테 하청을 줬는데, 나는 그냥 이거 그냥 프리랜서로 계속 줄 거예요. 3.3% 떼고 그냥 줄 거예요. 이러면은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면 감독님한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 행위니까. 그러면 이 보세요. 이게 내가 앞으로 10%를 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님한테. 내가 100만 원을 받을 건데 앞으로 제가 세금 계산서 끊어 드릴 테니까 110만 원 주세요. 근데 그걸 돈을 주는 기업에서 불편해해요. 나는 그냥 10%도 안 주고 3.3%만 떼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프리랜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받을 때 이미 그냥 프리랜서로만 받고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그냥 서류만 있는 거지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업체랑 나한테 돈을 주는 업체랑 얘기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저 이제 사업자 등록증 좀 내려고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세금 계산서 끊어 드릴 테니까 좀 부가세 10%만 좀 주시는 걸로 계약한 게 좀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많은 기업들이 오케이를 해요, 이거를. 그 사람이 우리 기업에 필요하고 업체에 필요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용인을 해줘요. 하지만 이거 강짜 부리는 회사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 먼저 얘기하세요. 이 영상 보고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 내야지 하지 마시고 먼저 그 관계, 대화를 먼저 하시고 그 기업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시고 해결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증 내자. 아셨죠? 실제로 이 부가세 10% 주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 꽤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100만 원에 3.3% 떼면은 뭐 90 얼마 줬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당장은 11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거 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부담스러워 하신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꼭 하세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번째. 내가 프리랜서인데 연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다. 이런 분들은 안 내셔도 돼요. 왜냐?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해야 되는 행정 처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세금 계산서 지금 말씀드렸죠? 세금 계산서도 매달 발급을 해야 되지. 그리고 6개월마다 부가세도 신고해야 되지. 금액 좀 커지면 세무사도 무조건 껴야 되지.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유 없는 행정처리, 이유 없는 행정비용을 발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프리랜서는 그냥 업체에서 나한테 3.3% 떼고 주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받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끝.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 내면 계산서 매달 발행해야 되고 부가세도 6개월마다 신고해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하지 말자.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연 2,400만 원 미만이면은 단순 경비유 대상자예요. 종합소득세를 되게 쉽게 신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존에 냈던 3.3% 세액도 대부분 환급받거나 굉장히 소액의 세금이 나와요. 편하잖아요, 솔직히.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거의 없고. 그래서 연에 2,400만 원 미만이면은 굳이 내지 말자. 이렇게 또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예. 그러니까 내셔야 되는 분, 굳이 안 내셔도 되는 분, 이런 거를 제가 좀 요약을 해 드렸으니까, 그래도 어려우시다. 그러면 상담 받으셔야죠. 네, 로뎀 세무법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화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 세무법인이니까 네,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네,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면 가벼운 질문이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 열심히 댓글 달고 있거든요. 네, 문의 남겨주시고 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오래 활동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국세청에서 문서가 날라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해촉증명서라는 게 아,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날라오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네, 그거를 할 이유가 한 2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프리랜서들한테도 건강보험료를 때리는데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 버리면 해촉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지니까 2년 전에 건강보험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촉증명서가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